안녕하십니까. 다문화, 다문화 정책, 다문화주의의 실태를 파헤치고 진단하여 그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우리문화사랑 국민연대 팟캐스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문화사랑 국민연대에서 진행을 하는 팟캐스트 방송입니다. 이번 주도 이제 참신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요. 일단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통계 한번 소개해드리고 진행을 할까 합니다. 경찰청 홈페이지 자료에서 나온 바로는 2013년 한국인 성범죄 검거 건수가 19,774건이고 이게 이제 한국인 총 범죄 중에 0.13%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연도에 외국인 성범죄 검거 건수가 503건이라고 하고 외국인 총 범죄 중 이게 1.88%라고 합니다. 그러면 1.88%랑 0.13%는 14배 차이가 나니까 외국인의 성범죄 어떤 비율이 14배나 많다는 얘기인데 이게 과연 제대로 된 통계인지가 저는 의심스러워서 다른 것들도 좀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규정하고 있는 5대 강력범죄가 있다고 합니다. 뭐 살인, 강도, 강간 뭐 이런 유가 포함이 되겠죠. 2013년도에 한국인 5대 범죄가 38만 4천 건여 되고 그게 한국인 총 범죄 대비 2.7%라고 합니다. 이게 5대 범죄의 비율이 그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같은 연도 외국인 5대 범죄 비율이 범죄 건수로는 11,300건 정도 되고 외국인 총 범죄 대비 무려 42%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외국인이라면 우리나라에서 범죄의 자유가 보장된 상황이 아니고는 똑같은 동일한 조건 하에서 나올 수가 없는 통계이고, 이거를 외국인의 범죄 성향이 한국인보다 아주 극단적으로 높다라고 해석하는 거는 참 무지의 편견인 거고, 지금 이 통계가 나오고 나서 경찰청 홈비가 막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에 접근하는 루트가 차단돼 가지고 한번 본 사람이 구전으로 좀 퍼뜨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통계가 나오는 배경이 어떤 건지를 보자면 외국인은 통계 누락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를 지금 반증하는 거거든요. 일단 이 정도까지만 하고 나중에 외국인 범죄에 관해서는 이 통계를 다각도로 분석해서 특집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해서 먼저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일단 오늘도 우리 막강한 패널 두 분이 참가하셔가지고 오늘의 자리를 빛내주셨는데요. 먼저 이제 신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 MC였죠. 이제 제가 이제 MC로 이제 했는데 사실 미숙합니다. 저보다 전 MC가 워낙에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조금 주눅이 드는데 일단 한번 전 MC의 후광에 눌리지 않을 정도로 한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전 MC 딱 선생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 사회자분이 너무 막강하셔가지고 이거 저 주눅 드네. 왜 이렇게 자료를 많이 준비해 오셨어요? 자료로 이거 준비한 만큼 다 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의 주제가 국고 보조금 시스템 개혁이에요. 타이틀이 지금 외국인이 주로 혜택을 받았던 이제 다문화 관련한 이런 복지 예산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복지 카테고리를 다 통합해서 운영하자라는 이제 트렌드가 이제 추진이 되어서 이제 의결까지 돼서 이제 시행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기존의 좀 복지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마음대로 솔직히 뒤탈 없이 해먹었던 이런 외국인 이권 단체들이 당연히 반발을 하게 될 것이고, 이들의 그간의 영광은 과거의 영광이 되었다는 뜻인데,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좀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혹시 향후에 있을지 모르는 이들의 이제 기만하고 국민들을 기만하고 현혹하는 논리를, 이런 여론몰이에 대한 우리들이 반대 논리를 좀 만들어 보고자 미리 사전에 좀 한번 제대로 이들의 의도를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 논리를 좀 만들어 보고자 이번 주제를 좀 삼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길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딱 선생님께서 아주 전문가적으로 분석을 해주실 것이라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네. 참 제가 사회자로 활동할 때는 제 본명을 밝히지 않는 거에 대해서 별다른 죄책감이라든지 우리 네. 청취자들에 대한 이게 좀 결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는데 이게 패널로 나와서도 이제 닉을 사용하는 데 있어 좀 죄송한 마음이 없잖아 있어요. 네. 근데 제 이름이 좀 특이하다 보니까 금방 너무 잘 팔리는 이름이 돼가지고 근데 저를 아는 사람들 중에 제가 나와서 저런 방송을 해? 그 웃긴 방송 하냐? 라고 이 방송이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빨리 유명해 주셔서 뜨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좀 멀쩡한 인간이 된다라면 멀쩡하게 평가를 받는 때가 온다면 그때 제가 네. 이 방송을 위해서도 밝히겠는데 지금 네. 제가 이 방송을 위해서 제 이름을 좀 숨길 수밖에 없는 예. 이 좀 상황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네.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라고 기존에 있었어요. 네. 여기가 이제 좀 숫자가 이게 한 몇백 개소가 되든가 아니면 엄청 많아요 이게. 근데 그 지금 다문화 지원센터가 예. 네, 218개예요. 그렇지. 218개. 2013년 기준인가요? 예. 예. 우리 218개소인데 네. 일반 우리 그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내국인 그러니까 어려우신 분들을 지원해주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그 절반 수준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숫자에 약해요. 그런데 그 첫 글자 네. 머리 글자 이제 숫자는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절반 수준이다. 그런데 나중에 또 언급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한부모 가정만 딱 놓고 봐도 차상위 계층 뭐 다 차치하고 네. 한부모 가정만 놓고 봐도 126만 그렇죠. 가구라고 하는데 126만이라고 하면 최소 그 인구수로 보면 200~300만 명 정도 되는 거죠. 그 뭐 단 둘이 아니라 한 셋 정도 된다라고 아이 평균 2명 잡으면. 키우는 예. 편부 가정까지 예. 다 들어간 거니까. 예, 그렇게 좀 하면은 어마어마한데 거기에 비교하면은 다문화 가정은 한 28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벌써 몇 배 차이 나니까 수학 선생님이시니까 예, 우리 비교가 안 되는데 거의 인원수로 따지면 거의 한 5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봐야 돼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차상위 계층의 연혁은 굉장히 오래됐죠. 네. 우리 사회. 네. 그죠? 정부 수립 이후에 어려운 분들은 늘상 있었어요. 근데 이 다문화 가정에 갑자기 그 우리 사회 전면에 등장한 거는 몇 년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굴러온들이 박힌 돌 밀어낸 거지. 그렇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예를 들어서 200 몇십 개 되고 다문화 가정지원센터 100 몇십 개 된다. 이것도 사실 어불성설인 거예요. 예. 예, 그 건강가정지원센터 몇 배 더 많았어야죠. 예. 그런데 예. 반대로 네. 지금 다문화가정지원센터 218개소고 건강가정지원센터 100개소 좀 넘는다. 네.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넌센스고 코미디라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숫자가 그 우리 사회 복지 혜택에 필요한 인원을 만약에 산술적으로 그냥 비율로 따져도 국내 차상위 계층이나 편부모 가정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주고 혜택을 줘야 되고 우리 사회에 좀 끌어안아야 될 불쌍한 이웃들이 많은데 이거에 비해서 비율이 적은 외국인, 외노자 그리고 이제 결혼 이주민 자녀들에서 과도한 특혜를 주는 근거가 뭔가요? 이게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상당히 인위적이고 정치적이라는 거겠죠. 예. 결론은. 예. 예,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이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고 홍보되지도 않았어요. 예, 뭐 예. 홍보했다는 돌 맞겠죠. 예. 그렇다면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 숨은 의도가 무엇인가 예. 그런 코드를 하나하나 알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닌가 이런 방송에라고 예.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한부모 가정 얘기만 했습니다마는 그 외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하는 우리 내국인들까지 예. 감안한다라면은 이거는 엄청난 복지 역조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산 지원을 얘기하자라면 더 기가 차요. 예. 예, 더 기가 찬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건강가정지원센터 예. 요것이 점차적으로 이 다문화 가정지원센터와 통합이 들어간다. 예.
오늘 이제 그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아마 그건 것 같은데. 이 통합이 이 다문화주의에 의해서 이 기득권에 기생해서 편승해서 이득을 취하고 있던 사람들한테 아주 악재 중에 악재죠. 당연하죠. 예. 왜냐하면은 예. 우리 그 사업을 해보면 알겠습니다만 사업 성패의 가장 최고의 요건은 조직이에요. 예. 그러니까 머릿수. 네. 그러니까 아주 시샘말 하면 쪽수가 얼마나 그렇죠. 많아야 예. 그거고 그건 바로 이제 머리 숫자가 돈으로 환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렇다면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 건강 가정 지원센터 통합이 된다라는 건 그만큼 머릿수가 준다라는 얘기고 그거는 그만큼 예산 편성이 네. 이전보다는 적어진다라는 얘기인데 예. 항상 조직의 통폐합은 그 전제가 되는 게 돈 문제라는 걸 저희 상식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예. 이게 대놓고 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예산 줄일게 하는 얘기하고 거의 동격이라고 보면 돼요. 뭐 안 그런 견해가 있다라면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 그렇죠. 예. 상식적으로 그분들이 도대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하는데 이 반대하는 거의 좌장격에 해당하는 이 자스민 의원도 한마디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스민 의원이 이자스민 의원입니까? 예. 근데 그 이자스민 의원께서 비명을 지르신 것 같아요. 아. 아니 우리한테는 알려주지도 않고 말이지. 예. 뭐 통보식으로 한다는 식으로 예. 그 뉴스 보도 인터뷰를 보니까 상당히 불만 어린 일성을 토하셨던데 예. 그 내용을 딱 보면서 바로 그 중요한 그 키워드가 통보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좌장격인 다문화 시대가 낳은 우리 그 영웅 미세스 리와 네. 사전 협의가 없이 그냥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는 거. 그렇다면 이것도 그럼 상당히 자기들이 뭡니까 공청이라든지 토론회 때는 우리한테 통보 한번 한 적이 그러네. 예, 그렇죠. 야,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 이런 공청회를 네. 자기들은 원하고 있다는 얘기였네요. 우리 신 박사님이 아주 날카롭게 지적해 주셨네. 그렇다고 그렇게 뭐 얘기도 없이 통합한다 우리한테 뭐 통보해 준 것도 없었어요 사실. 그렇죠. 우리도 자기들도 우리들한테 통보식으로 해서 마음대로 진행해 놓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애초에 다문화라고 이거 막 가열차게 정책을 밀어붙였던 것도 그렇고 요즘 예. 뭐 조직을 통합하니 하면서 다문화에 슬슬 이제 찬물을 끼얹는 것도 그렇고 예. 우리하고도 상관없고 자스민 리하고도 상관없고 예. 그게 모종의 어떤 세력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지금 정치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이 자스민 의원의 원래 수건 사업이었던 만약에 다문화부라는 부처가 마치 여성 부처로 생겨가지고 예. 이런 상황에서 통폐합이면 일단 등위 관계에서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이거는 그 복지부로 편입되는 거죠. 이제 예. 위계로 따지면 다문화 사업이 일반 복지 예산으로 다 들어가서 평가를 받고 심사해서 집행이 된다. 예. 그렇죠.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좀 복지 예산이니까 예. 당연히 이제 그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그렇죠. 관할을 하겠죠. 예. 여성가족부보다는 네. 여성가족부가 아니죠. 지금 여성가족 청소년부입니까? 사실 여성가족부도 보건복지부 네. 내 합으로 존재해야지 적당한데 이게 너무 기형적으로 우리나라만 현재는 여성가족 청소년부입니까? 지금 여성가족부. 현재는 여성가족부가 맞습니다. 예. 예. 하여튼 그 여성가족부의 그 일이 네. 이제 저쪽으로 이제 보건복지부로 넘어가겠죠. 그게 또 예. 통폐합이 되면. 예. 좀 이제 유식한 말로 하자면 이제 일반 복지로 편입이 된다. 다문화 복지 그렇죠. 이런 거죠. 예. 이제 그런 내용인데 참 바람직하죠. 예. 제가 그- 요거를 보고 제가 이제 좀 여러분들이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풀어서 얘기하면 다문화 복지의 본질은 외국인 또는 이주자라는 자격 조건에 대해서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게 문제의 본질이었어요. 예. 그런데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복지를 혜택을 받는다면 국가가 파산이 나겠죠. 그죠? 그러기 때문에 한국인은 차별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더 불쌍한지를 층층이 갈라가지고 불쌍한 사람들을 고르고 골라서 집행해 주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복지 체제였고, 근데 다문화 가정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받았던 혜택이었는데 그걸 만약에 통합을 한다면 당연히 외국인으로서 자격 조건에 기대어서 받던 혜택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이 자스민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는 반발을 좀 한 것 같은데. 예. 근데 그 전에 예. 우리 사회자님께 한 가지 조금 그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 그 재벌들 중에서도 불쌍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복지 수요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예, 제가 정리해 주시면 좋을 말실수했습니다. 것 같아요. 아, 근데 죄송합니다. 저도 불쌍한 사람이거든 알고 보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 얘기를 한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딱 얘기 들으면서 보니까 아직 장가도 못 가는 우리 사회자야말로 진짜 내 불쌍한. 너무 억울해요. 저는 받은 혜택이 없는 것 같은데 예, 왜 외국인한테는 저보다 훨씬 삶의 질이 윤택한 예. 외국인한테는 이렇게 퍼주냐 이거죠. 우리 그 잘못하면 눈물보 터지니까 우리 불쌍하다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맙시다. 예, 우리.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능으로 따지면 전국 500등 1000등 안에 들어서 1등급을 다 찍어야 되는 사람만 대학교 가는 게 이제 한국인의 복지 체대였고 예. 외국인 특례 예. 이게 외국인이라는 자격 조건만 갖추면 국가유공자랑 동일한 혜택을 줘서 무시험으로 대학교에 입학시키자라는 게 말하자면 다문화 복지였다.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의견은 이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단체에서 네. 그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게 아니냐라는 헌법 그렇죠. 소원 제기를 하려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면 특권 계층을 우리 헌법에서는 인정을 안 하게끔 돼 있어요. 맞아요. 근데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복지 혜택 가져가는 거는 한마디로 특권 네. 계층이 생긴 거거든. 예.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이런 자격 조건으로 돈을 벌고 이권을 취하는 이런 조직들이 계속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뿌리 내리고 성장을 하면 결국은 우리나라는 분열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죠. 예, 우리는 북한이랑도 통일을 해야지만 내부적으로 국민들도 통합을 시켜야 됩니다. 복지도 통합을 시켜야 되고, 예. 예, 우리 사회에 가장 이 복지 혜택이 필요한 사람을 제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에서 찾아서 혜택을 주자가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신 박사님께서 딱 또 이 파트널 이 순서를 맡아서 또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계속 이제 지금 얼굴 처박으시고 서류만 이렇게 문서만 보고 계시니 뭐 말을 못. 예, 이게 다문화 아니 진영의 물어보세요. 예, 다문화 진영의 논리가 지금 나온 게 지금 있나요? 뭐 이자비스민 의원은 한번 우리한테도 공청회를 해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다오 이 정도였고,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입장으로 이 정책적 기조를 역류를 시킬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바가 잘 없거든요. 예, 지금 이자스민 의원은 법을 바꿔야 하지 않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법부터 먼저 바꾸고 나서 이렇게 정책이 들어가야지. 예, 법도 바꾸지 않고 말이 이제 바로 이렇게 시범 실시한다. 그러니까 양대 이제 그 조직을 이렇게 예. 통합 들어간다. 또 뭐 시범 예. 실시긴 하지만 예. 이거 좀 문제가 있다. 근데 예. 그 말은 옳아요. 근데 참 간만에 옳은 말을 했어. 진짜 보면. 그러면 자승자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전에는 뭐 지들은 안 그랬나 말인데 예, 가만히 보면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행간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게 네. 급하게 지금 정부에서도 실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 아, 지금 정부 쪽에서도 지금 서로 이렇게 이 이견이 충돌해갖고 그것까지는 지금 세력 모르겠는데. 싸움에 하여튼 힘싸움이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예. 아주 긴급하게 이걸 시행을 하고 있고 중요한 네. 거는 그 비례대표 의원이신 이자스민 의원이나 네. 그 똘마니들한테는 하등에 통보할 가치도 느끼지 않고 있다. 그러면 제가 첫 방송에서 얘기했던 우리 이자스민 의원은 일회용 국회의원이라는 게 아니 저희 다 이 그렇게 알고 있지 대목에서도- 않았나요? 일회용 국회의원이라니. 예, 그러니까 한번- 이번 끝나면 이제 더 예, 이상 이제 한번- 연임을 못 한다. 그렇죠. 예. 바지 사장으로 한번 딱 아. 내세워서 써먹고 아니, 어차피 투표에 의해서 당선된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아마 저 다음 총선에서는 네, 비례대표가 이제 저 외국인 출신이 네. 결국 또 이제 한 명이나 두 명 또 배정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서는 뭐 다른 사람이 되겠죠. 이자스민 씨가 아니라 이제 그 네. 다른 사람. 이자스민 의원을 우리 경기도 네. 시흥시 정왕동에 한번 출마하는 걸 권유드립니다. 한번 아니 뭐로 또 그 권유까지였어요? 그래서 한번 네. 외국인 노동자 많고 그 외국인 노동자에 의해서 삶의 질이 많이 떨어져 있는 우리 정왕동 주민한테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만약에 살아남다면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저 우리 사회자님 거의 주민이신 걸로 아는데 국적 바꾸시게요. 그럼 다문화로. 만약에 진짜 아니 한국인으로서 사는 게 이렇게 정말 삶이 팍팍하고 한다면 살기 위해서라도 그게 자구책으로서 대안이 되는 이런 참담의 현실이 올지 않을까 혹시 참. 자, 우리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근데 예, 우리 이번 주제가 예, 이번 주 주제가 이제 국고보조금 네. 얘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국고보조금 얘기를 좀 돌아가서 예, 저 얘기를 해보면 이 국고보조금이라는 게 네,
국가가 특정 사업을 조성하거나 네. 재정상 돕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나 네. 민간 부분의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국고보조금이라는 예, 게. 예.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나 지자체나 예. 민간 부분의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그런데 예. 여기서 지금 일부라고 그랬는데 일부 또는 전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법에 보면은 예. 그 건강 가족 지원법인가요? 네. 그다음에 지금 다문화 가족 지원법하고 예, 건강 가족 지원법 예. 요게 이제 그 두 개가 이제 통합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 예. 앞으로 이제 그 정부에서 이제 그 두 개를 갖다 통합을 해서 이제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네. 이 두 개 법에는 지원센터에 네. 일부 네. 그 금액을 갖다가 지원하는데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예. 정부의 해당 부처가 지원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사후 관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사후 관리는 이제 뭐 감사제도가 있고, 네. 예? 감사제도가 있고 뭐 그 다음에 평가 네. 거기에 대한 그 사업 평가 제도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2011년도 이것이 이제 그 국고 보조 사업 평가 제도가 네. 2011년도에 도입이 됐어요. 그 이전은 없다가. 네. 근데 이 국고 보조 사업 평가 제도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면 여기 이제 그 교수진들 네. 대체로 이제 그 교수 진을 비롯해서 한 45명 정도가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국고 보조 지금 사업이 굉장히 방만해요. 45명이 네. 얼마 정도를 다 그래서 그거는 내가 정확한 숫자는 여기서 지금 네. 뭐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하여튼 그 국고보조 지금 시스템으로 해서 수혜를 받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고 방만하고 해서 이 45명으로 평가를 갖다가 지금 한꺼번에 못 합니다. 아. 그래서 3분의 1씩 네. 전체 평가 대상 중에서 3분의 1씩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하려면 3년이 걸리는 거예요. 네, 전체 그 평가를 하려면. 그러니까 3분의 2는 평가도 못 받고 그냥. 네, 근데 이 평가도 여긴 지금 보면은 국고보조금 사업 평가단의 평가 결과는 네.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평가를 해도 네. 그게 뭐 참고 사항일 뿐. 네. 그러니까 해당 부처에서 참고로 뭐 볼 뿐 네.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이게 네, 참- 근데 이것을 갖다 이제 앞으로 네. 이제 국고보조금을 이제 뭡니까 정확하게 이제 감사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감사하고 심사를 하는데 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그 통합 운영 시스템을 네. 전산으로 네. 다 해서 그 전산 그 통합 시스템 설치하는데 네. 88억 원이 드는데 예. 올해 그 예산이 배정이 됐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내년도부터는 그 통합 시스템이 네. 그 작동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꼼짝 말하죠. 이제 전산으로 이제 그 정확하게 그냥 딱 이제 드러나니까 예. 그 동안에는 정부 부처와 지자체 간의 이 국고보조금 네. 그 연계가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정부 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 네. 또는 시민단체에 네. 국고보조금을 내려주면은 이런 그 평가단에 의해서 그 네. 평가단도 2011년에 비로소 도입이 됐지만 예. 그 제대로 평가가 되질 않고 감사가 되질 않고 예. 연계가 제대로 안 되는 상태에서 예. 정부 중앙부처와 지자체 사이에 예. 이런 식으로 엉성한 시스템으로 되어 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완전 그냥 눈먼돈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눈먼돈이 됐는데 여기에 지금 수혜를 받는 그 대상이 국고보조금을 주로 받는 대상이 복지사업, 복지사업이고. 그러니까 복지단체들, 네. 복지단체들하고 사회복지단체들, 네. 그다음에 농업, 네. 그다음에 중소기업 지원사업 네. 여기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많은 부분이 이 누수 현상, 네. 국고보조금 누수가 이제 심각해졌다고 이제 깨달은 게 지금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부처 그들이 이제 그 보조금을 갖다가 지급을 했는데 네. 나중에 사후 평가를 통해서 폐지 판단이 내려진 규모가 네. 1조 원이 넘어요. 지금 국고보조금이 전체 얼마냐면은
국고보조금이 2010년도에 42조 7천억 원, 2011년도에 43조 7천억 원, 2012년도에 47조 5천억 원, 그 다음에 2013년 작년도에 네. 50조, 올해는 52조. 이게 보조금 이게 국고보조금액입니다. 그 연평균 5.3%씩 증가를 했는데 예. 여기서 지금 사업평가를 통해서 폐지 판단이 내려진 게 1조 원이 넘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부정으로 수급했다기보다는 하여튼 사업평가에서 쓸모없다고 판단된, 예. 나중에 이제 정부라든지 이런 평가단에 의해서 폐지 판단이 내려진 게 예. 1조 원이 넘는다는 얘기죠. 예. 예, 근데 여기서 지금 현재 국고보조금 비리 규모는 지금 얼마냐면 전체가 지난해 2013년도 1,700원대 네. 이른다고 합니다. 1,700억 원. 예. 1,700억 원. 1,700억 원이요? 네, 예. 1,700억 원인데 이것도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스템이 엉성한 상태에서 지금 밝혀진 네. 비리예요. 예. 예? 비리인데 요 비리가 지난 9월부터 이달 15일까지 그러니까 11월 15일까지 한 두 달 반 정도 70여일간의 적발해낸 보조금 비리 사건만 해도 246억 원. 네. 246억 원이고 근데 작년 전체는 1,700억 원.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전산 시스템이 완전히 지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 지금 시스템이 엉성한 상태에서 네. 밝혀진 비리만도 이러니 네. 지금 감춰진 비리는 이거에 몇 배는 된다 이거죠. 그렇죠. 좀 말씀 들어보면서 우리 문사연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계획했던 방향들이 네. 참 정확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여기 자리에 안 계십니다. 우리 아베스트님도 그렇고 네. 지금 이 각종 기금, 정부 보조금을 통해 가지고 지자체를 통해 이 지원받고 있는 각종 단체들 네. 이거 감사를 해야 한다. 예. 그런 제안을 일찍부터 하시면서 아예 방송에 대해 공개적으로 얘기해도 되겠습니다만은 회계 법인들 네. 여기에 합법적인 감사 권한을 줘서 다 족쳐버리자. 이런 제안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추진도 하다가 지금 잠깐 좀 멈추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런 내부적인 우리 문사연 자체의 논의가 있었던 상황에서 바로 이런 기사가 나온 거예요. 라고 보면은 우리가 문제점으로 짚고 있었던 부분과 네. 정부에서 어쨌든 이게 문제점이라 생각했던 것이 정확히 일치를 하는 거죠. 예. 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 이 기사가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주로 이제 발표를 한 내용인데 네. 이제 각종 보조금 그중에 특히 기금이 네. 복권 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성된 기금들이 이들 이제 복지 재원으로 네. 특수 목적 재원으로 많이 이제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로또 있죠? 예. 로또 그런 거. 네, 로또에 지금 로또 기금 있잖아요. 예. 로또를 통해서 이제 조성되는 그 기금 중에 몇 퍼센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스포츠 근데, 토토도 있고. 예, 하여튼 근데 그 로또 기금에 일부가 지금 다문화 지원 기금으로 예.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TV 광고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거의 네. 주관 부서가 바로 기획재정부거든요. 예.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 딱 인터뷰를 한 거 보니까 네. 주체가 기재부예요. 네. 바로 이쪽에 이제 손을 대겠다라는 얘기인데 이전에 저희가 아마 방송에서도 그 문제 제기를 했을 거예요. 이건 한번 했어요. 예. 네, 우리가 한 번 했어요. 이건 도대체 일반 회계 같으면은 정확하게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내려가서 이제 배정이 되는 예산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내역을 알겠는데 네. 이건 그냥 기금 얼마 준다라는 식으로만 뭉뚱그려서 얘기가 있지 이게 어떻게 어떤 내역으로 지원이 되는지 네. 도대체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거 네.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네. 이제 감사를 하겠다. 예. 저도 전산으로 다 파악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어려워지겠지. 그렇죠. 예, 지원받는 단체들도. 근데 이제 이게 말이죠. 국고보조금이 전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다루고 네. 있는 네. 다문화 관련해서 국고보조금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사실은 국고보조금보다도 거기 다문화 지원 국고보조금보다도 네. 사실은 중소기업 네. 이 지원 사업 쪽에 상당히 큰 금액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쪽에서 상당히 지금 많은 비리가 네.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지금 저 뭡니까 세수가 지금 네. 잘 거치지 세수가 지금 세금이 잘 거치질 않고 네. 그다음에 경기가 이제 좋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그 세금이 잘 거치질 않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재정이 그럼으로써 이제 재정이 자꾸 이제 그 뭡니까 적자 상태가 나다 보니까 네. 이런 차원에서 지금 될 수 있으면 그 이런 방만한 재정을 갖다가 조금 줄여보겠다 하는 차원에서 예. 이런 그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어쨌거나 국고보조금이 지금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이 네. 첫 번째는 복지 단체, 그다음에 예. 두 번째 농업 관련 단체들, 그다음에 세 번째 중소기업 예.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복지 단체예요. 근데 그 복지 단체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이제 그 뭡니까 다문화 예. 지원 여기도 이제 그 복지 부분에 이제 예. 그 포함이 되겠지요. 예. 예. 그 제가 지금 이제 두 분 패널의 말씀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정부는 돈을 쓰는 조직이잖아요. 기업은 돈을 버는 조직이고. 그러니까 돈을 쓰고 나가는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에 보다 민감한 주체는 아마 기업일 거예요. 그 기업은 회계 뭐 담당도 있고 지금 뭐 최근에 본 미생이라는 드라마에 아주 극명하게 나오는데 이게 중간에 영업사원이 해외 어떤 바이어를 가라로 하나 간판을 세워놓고 이제 영업의 이익을 이렇게 편취하는 이런 어떤 비리 구조가 나왔는데 이런 방식을 아주 크게 보면 이제 정부의 보조금을 이렇게 해먹는 방식들이 있거든요. 돈을 근데 쓰는 조직인 게 본질인 정부에서 돈을 쓰는 거에 대한 어떤 용처에 대한 사용 부분이나 이런 거에서 확실하게 투명하게 감사를 하지 않으면 이런 비리 가능성은 상존하는데 그 정부 부처라는 거는 항상 제가 느낀 거지만 예산을 따는 데 집중을 하잖아요. 우리는 얼마 쓰겠다라는 걸로 따는 거죠. 그러면 그 쓰는 돈을 따놓고 나서 그 다음에 돈을 써야지만 제대로 업적을 평가를 받을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1억을 쓰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5천만 원밖에 못 썼다. 아마 그러면 그 담당자는 아마 심할서 쓰고 업무 평가에서 아주 하점을 받겠죠. 그러면 요지가 뭐냐? 어떤 돈을 얼마만큼 쓸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아마도 국회의원이나 어떤 고위층이 정치적으로 내릴 공산이 높아요. 이 정치적으로 내린 판단에 의해서 실무자들이 어찌됐든 돈을 써야 되니까 이런저런 이름 붙여갖고 돈을 쓰는 행위들을 하는데 이게 과연 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쓰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검증을 해본 바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이거 뭐 처음에 얘기했던 건 반복인데 예. 여기도 지금 보면은 말이죠. 여기 저 그 통계가 나와 있는데 지금 서희자가 말씀하신 내용하고 네. 뭐 일맥상통하는 통계예요. 예. 연도별 국고보조금 사업 정상 판정 비율. 정상으로 이것이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가 그 판정 비율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네. 이게 자료가 지금 기획재정부 보조사업 운영 평가단에서 나온 네. 자료입니다. 네. 근데 2011년도에 정상 판정 비율이 사업 건수별로는 예산 규모로는 79.1% 2011년도에. 근데 2012년도에 59.9%로 확 내려갑니다. 이게 정상이라고 네, 정상이라고 예. 판정되는 게. 그다음에 2013년도에 가면 48.6%. 예. 그다음에 2014년도에 가면 37.0%. 5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정상 판정이 계속 밑으로 내려가면서 나중에는 예. 37%밖에 지금 나오질 않는데 얼마나 지금 방만하게 예. 이 국고보조금이 예. 방만하게 운영되는가를 여기서도 지금 확연하게 알 수가 있는 지금쯤이면 거예요. 아마 그 국고 보조금이던 예산 그 타먹은 거 그거 쓰려고 혈안인 지자체 많아요. 뭐 멀쩡한 길바닥 뜯어서 다시 보도블록 깔고 네. 지금 뭐 전국의 건설 경기는 지금 공무원들이 다 만들어주는 꼴이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이 다문화 쪽도 뭐 지역마다 진짜 뜬금없이 축제 많이 하잖아요. 다문화 축제다 뭐다 네. 뭐 콘서트도 하고 뭐도 하고 제가 볼 때는 예산은 지금 다문화 관련해서 타먹을 예산은 진짜 아주 무궁무진하게 다 만들어졌어요. 정부나 어떤 뭐 기득권층이.
그런데 돈을 써도 계속 써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 단체들이. 그러니 말도 안 되고 국민의 정서랑 완전 반대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집행들이 막 나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무슨 뭐 다문화 가정들 뭐 콘서트하고 뭐 이런 거 진짜 지금 저 송파구에서는 세 모녀가 막 집단 자살하고 이러는 상황에서도 축제는 여지없이 다문화 가정 위주로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국가가 방향성을 어떻게 정하느냐 네. 그게 참 중요한 건데 그동안에 다문화가 한동안 좀 유행이었어요.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우리 사적으로 모였을 때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다문화는 좀 꺾였다라고 봐요. 저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그 근거가 어떤 건가요?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네. 이렇다라고 도장 찍어서 보여줄 수는 없는 게 안타깝지. 근데 우리 그 문사연 멤버들 중에도 작년 연말에 네. 이미 대기업들이 다문화 쪽에 대한 지원을 거의 이제 중단을 하고 있다. 근데 대기업들이 이미 떴다. 그렇다면은 그 다문화라는 이 괴물에 먹이는 주로 정부 예산하고 기업들이 후원해서 충당이 됐는데 그럼 기업이 떨어졌으면 정부밖에 믿을 데가 없다. 그거지. 근데 예. 문제는 지금도 슬슬 네. 정부에서도 문호를 닫는, 그러니까 좀 쪼이는 좀 기미가 보이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뭐 그럴 수 있겠지만서도 근데 물론 우리 그 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 예산이 지금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제일 어디부터 줄이겠느냐? 그러니까 불효불급한 데서부터 줄이겠지. 그렇죠. 아니면 그동안 방만하다고 한번 손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부터 줄이겠죠. 예. 라고 하면 네. 다문화의 현실을 예. 저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 이의를 지금 달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예. 지금 저희는 그 너무 크게 네. 진절머리 나고 막 히스테릭할 정도로 네. 다문화의 그 적개심을 가지고 광분할 필요까지는 없다. 네.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처럼 건강까지 해쳐가면서 네. 잠도 못 주무셔가면서 그럴 필요는 없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이고 이제 그 아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잠도 안 자면서 이것 때문에 그런 열받아가지고 그러다가 그거는요, 쓰러지시는 분들도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봐요. 예, 저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예.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이제 정상적인 판단을 네. 좀 할 때가 왔다. 그렇다 해서 방심하자는 게 아니고 네. 확인 사살해야지. 예. 그리고 도대체 어쩌자고 이러한 사태가 우리 네. 사회에 무리를 던졌는가 예. 여기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네. 그 원인을 제거하는 네. 그 작업이 선행이 돼야겠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이 다문화의 자체를 가지고 너무 괴물대하듯이 네. 그냥 몸서리 쳐가면서 공포심까지 가지고 이렇게 저 과민하게 반응할 예. 필요는 이제 없고 좀 냉정하게 좀 바라볼 그렇죠? 때가 됐다. 냉정하게 보고 다문화인이라는 자격 조건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니고 다문화인도 우리나라 한국인들 수능 시험 치듯이 쳐가지고 예를 들면 다문화인이랑 탈북자랑 한번 비교해서 누가 더 복지 혜택을 긴급히 요구하는지 아니면 편모 가정 예. 아니면 독거노인 아니면 송파 세모녀 이런 우리의 복지의 사각지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무런 혜택도 못 받고 지금 방치돼 있어요. 예. 이런 사람들이랑 이 다문화라는 자격 조건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혜택을 받은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자 이거죠. 근데 나는 계속 이 팟캐스트에서 계속 강조를 하는데 여러 번 네. 반복을 하고 다문화라는 용어 자체가 네.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네. 다문화 아주 한국에선 말이죠. 네. 이 외국인 여기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하면은 이퀄 다문화라는 네. 아이콘으로 이제 완전히 그냥 그 확정을 지어버렸어요. 네. 근데 세계 어디에 가도요. 예. 다른 자기 자국민하고 네. 물론 그 외국인이 들어오면 외국인이라고 하겠지만은 네. 이걸 갖다 다문화라는 코드로 네. 이렇게 해서 좀 딱 확정을 하는 그런 나라는 없거든요. 그리고 예. 지원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이렇게 그 복지 지원을 하더라도 네. 따로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네. 그렇게 해서 그 지원을 하는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세계 어디를 봐도 그렇죠. 아무리 잘 사는 나라들 복지 그 사회 보장이 잘 된 그런 나라들도요. 예.
그렇게 따로 해서 만든 법은 없어요. 아까도 저 우리 네. 딱 딱 선생 선생이. 예. 딱 선생 말씀하셨지만은 건강지원법이 말이죠. 예. 그 건강지원법인가요? 정확하게 건강센터 지원법. 건강센터 지원법인가요? 네. 네. 그 건강센터 지원법이라는 게 원래 있었단 말이죠. 예, 예. 그게 2004년도에 제정이 된 법이에요. 예, 보니까. 예? 근데 바로 4년 뒤에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라는 걸 또 만듭니다. 네. 예? 근데 두 내용이 거의 차이가 없어요. 두 내용이요. 네. 복지 그 혜택 주는 거 뭐 이런 네. 그 내용들을 보면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왜 이걸 갖다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라는 이름으로 더군다나 네. 다문화라는 그 용어는 말이죠. 법률 용어로서 적당치가 않은 거예요. 내가 몇 번을 얘기하잖아요. 예, 예. 예? 다문화라는 것은 말이죠. 상당히 그 감성적인 용어고 네. 그다음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렇게 문학적인 용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예. 법률 용어로서 적당치 않습니다. 예. 예? 그래서 불법 체류자들을 갖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비등록 미등록, 미등록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 이런 식으로 어거지로 만들듯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이름으로 어거지로 만들듯이 네. 이런 용어를 갖다가 다문화라는 아주 감성적인 용어를 갖다가 법률에 쓴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개념 정의에 상당히 약한데 자 지금 이 다문화 그 건강가족지원법하고 건강가족지원법하고 그다음에 다문화 가족지원법하고 통합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앞으로 여기 이 다문화 가족지원법 이 통합에 반대하는 사람이 하는 그 교수가 이제 뭐라고 여기서 얘기합니다. 기사에서 봤는데 예. 그러면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와 난민들도 네. 다문화에 그 포함을 시키자 하는 그런 내용을 봤어요. 자 이거 보세요. 얼마나 이게 이 다문화라는 용어가 잘못돼 있는지 예. 여기서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 선정을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단어 선정을 갖다 우선 잘못했고 네. 거기에 대한 그 개념 풀이를 갖다 잘못하는 바람에 네. 자 이렇게 막 지금 마구 제대로 그 경계도 구분도 없이 그냥 마구 그냥 여기다 끌어들여 가지고 예. 뭐 외국인 노동자 예. 그다음에 난민들까지 뭐 여기 다문화인으로 취급하지 않아 이런 어불성설의 그런 네. 말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한국에서 지금 네. 무슨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고 뭐고 간에 네. 다문화라는 용어부터 바꿔라. 다문화라는 건 네.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왜 그 다문화라는 용어가 나오느냐? 그건 지금 우리가 지금 고유하게 만들어서 쓰는 말이 아니에요. 외국 예. 그 서양에서 나온 그 서양 단어를 갖다 지금 번역해서 쓰는 거지. 멀티컬처럴리즘이라는 예. 그 단어를 갖다 우리식으로 번역을 해서 쓰는데 네. 멀티컬처럴리즘이 나온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연원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멀티컬처럴리즘은 걔들은 일단 말이죠. 서양 애들은 네. 다민족 국가예요. 예. 멀티 에스닉 스테이트예요. 네. 영어로 얘기하면. 예. 예?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런데 다민족 국가인데 이 문화 같은 경우에는 네. 대체로 다 걔네들이 그 다민족 국가를 하더라도 네. 문화는 대체로 공통이었어요. 예. 서양 같은 경우에는 종교가 뭡니까? 그들 종교가. 뭐 카톨릭인가요? 아니 저 기독교 기독교? 크리스티아니즘 아닙니까? 예. 대표되는 그 종교가. 그러니까 그 종교로 해서 그 종교로 비롯된 그 문화가 네. 몇천 년 된 문화를 갖다 다 공유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서양 사람들은. 예. 그래서 문화적으로는 사실 큰 문제가 없었어요. 민족 간의 그 갈등은 있었어도 예. 여러 민족들이 있었으니까. 예. 근데 그걸 갖다 이제 하나의 국가로 만들면서 네. 국민이란 용어로 이제 그 여러 민족을 갖다 통합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문화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종교로 예. 비롯된 그런 동일 네. 선상의 그런 문화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1960년대 이제 들어오면서 이민자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예. 예? 특히 이제 그 이슬람 지역에서 예. 북아프리카라든지 그다음에 중동에서 예. 이슬람 그 이민자들이 이제 들어오거든요. 우리처럼 이제 3대 업종에 이제 네. 대거 이제 받아들인단 말이죠. 근데 그들을 예. 갖다 받아들이고 나서 네.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정주가 이제 공고화돼요. 예. 예? 거기 그 서구 사회, 네. 유럽이라든지 미국에 들어오는 그 이슬람 그 이민자들 정주가 이제 공고화된단 말이죠. 네. 자 이렇게 됐는데 그들이 통합을 못 해요. 네. 동화가 안 된단 말이죠. 그 이전에 다른 이민자들은 서양의 다른 이민자들은 들어오면은 다 동화가 돼 버렸어요. 예. 근데 이들은 들어오면 동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온 게
멀티컬처럴리즘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이슬람 그 문화와 네. 그다음 기독교 문화와 어떻게 네. 적절히 그 한번 융합을 해보려는 그런 시도를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지금. 그 멀티컬처럴리즘이라는 이름으로 이슬람과 기독교를 갖다가 같이 어떻게 좀 공존을 시켜보려는 그 시도를 한번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예. 멀티컬처럴리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뭐가 나옵니까? 예. 영국과 프랑스 그다음에 독일. 독일. 이쪽 지도자들이 멀티컬처럴리즘이 끝났다. 예. 종쳤다. 예. 더 이상 못하겠다. 예. 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온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다문화 실패했다를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다문화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다문화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다문화라는 용어 지금 하고 있는 그 진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예. 다민족화 정책이지 예. 다문화 정책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 문사연이 그 팟캐스트 1회부터 사실 일관되게 얘기하고 네. 있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이제 댓글 보면은 끝까지 들어보시지도 않고 그러신 분들 중에 이제 마음이 급해가지고 아 이게 뭔 말이냐라고 이의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제가 이따금 이렇게 복습을 시켜드리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청취자 우리는 서비스가 어떤 방송이다. 예. 근데 한번 찾아 들어보세요. 제목 일단 한번 보시고 이게 좀 여기서 언급이 있었을 것 같아 한번 찾아 들어보시면 되는데 예.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그 이슬람이라는 새로운 문화 네. 그리고 민족들이니까 어떤 같은 기독교라고 해도 조금 이제 그 관습이나 아비투스가 좀 틀릴 수는 있어요. 네. 라기 때문에 이제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다 그 포섭을 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네. 우선 들어온 사람들이 인종들이 틀려. 네. 인종들도 틀리고 진짜 민족이 틀려버려. 네. 그러니까 다 민족이 맞아요. 그리고 이런 말씀들도 하세요. 한국에도 기독교, 불교, 뭐 다양한 종교 뭐 다 네. 있지 않느냐. 뭐 무속도 있고. 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라고 해도 기독교도 한국화된 기독교야. 예, 뭐 샤먼인지 목사님인지 구분이 안 될 때 많잖아요. 부흥회할 때 가면은. 그다음에 절을 가보세요. 절. 네. 열심히 그 삼신각 모셔놓고 삼신 할머니한테 절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에 오면 네. 다 한국화된 종교가 돼버리기 때문에 네. 사실상 그걸 보고 다문화라고 하기도 힘들어. 왜냐하면 네. 한 집안에 불교, 기독교 다 있거든. 네. 그러면서도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또 대동단결하잖아요. 네. 근데 명확히 다문화라는 거는 서로 윤리 체계 네. 내지는 어떠는 그 도덕 체계에서부터 뭐 하여간에 어떤 머릿속의 컨텐츠 자체가 틀려야 하는 거야. 예. 이렇게 되면 양립이 불가능해지죠. 예를 들어서 예. 일부 다처와 일부 일처가 양립이 되냐는 얘기야. 예. 뭐 그렇게 이제 윤리관과 어떤 사생관부터가 틀려버리면요, 그건 참 힘들어지는데 한국은 어쨌든 다 들어와서 한국화 돼버렸어. 그런데 뭐 말씀드린 대로 무슬림들 이런 분들이라든지 네. 아예 피부색과 인종, 계통에 다른 분들이 들어온다. 네.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다민족화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우리 한국의 다문화, 우리는 그걸 구분짓기해서 소위 다문화라 그러죠. 네. 우리 문서에서는 그렇게 써요. 소위 다문화. 네. 그래도 자꾸 다문화 하니까 구분을 네. 지어서 그렇지만 정확하게는 우리는 다민족화 예. 그리고 다 공정이라는 말을 붙이죠. 우리가 의도한 바가 아니고 네. 외부에서 어떤 침략 비슷하게 자행된 일이기 때문에 해서 우리는 네. 다민족 공정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난민까지 포함시켜서 다문화 범주로 집어넣지 네. 하는 얘기는 네. 그건 지금 정의도 우선 잘못됐고요. 예. 다문화라는 그 정의도 네. 다문화 그 뭡니까 단어도 잘못 쓰고 있고 정의도 잘못됐고.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그 헷갈리는 지금 네. 네? 발언들을 갖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소위 다문화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예. 예? 막 이렇게 헷갈리는 주장들을 하시는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와 난민들까지 전부 다 그냥 그 다문화 카테고리에 집어넣지 하고 예.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죠. 다른 예. 나라에서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예. 자 이런 차원에서 네. 자 또 여기에 그 뭐 그렇게 해서 뭐 지원을 한다? 외국인 노동자를 갖다가 그렇게 되면 나중에 건강 지원법하고 예. 그다음에 이 다문화 가족 지원법하고 통합을 해서 네. 그럼 그들까지 그저 외국인 노동자와 난민까지 여기다 다 집어넣어서 여기 뭐 지원을 한다? 그건 아니죠. 뭐 다문화 노동자 지원법 그렇게 해갖고 통합하는 네? 건가? 그건 그러니까 말이 이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건 세계 어디서도 볼 수가 없는 그런 예. 유례가 없는 사례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이
나름 자신들의 어떤 사상과 가치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걸 고수하기 위해서 진짜 우리 한국 사회에 무리수를 두고 있다. 네. 그렇다면 미수도 두고 있어요. 예, 자신의 관념과 이상에 맞춰서 제도를 변개하고자 하는 자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고 꼴통이라 그래요. 우리는 쉽게. 꼴통이라고도 하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신 박사님이랑 이제 딱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니 외국인의 이익을 그렇게 멸사봉공으로 그냥 죽기 살기로 도와주려고 하는 게 우리 100년 전 우리 일본인한테 우리의 국익을 다 팔아먹었던 매국 노예들이랑 뭐가 다른가요? 그렇죠. 뭐 여러 그걸 또 저 지금 또 네. 19세기 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이죠. 저 그 정치적으로도 네. 특히 이제 외교적으로 예. 처음에 19세기 말에 그야말로 이제 그 굉장히 격동의 시대 아니었어요? 네. 중국의 4대를 하다가 이제 뭐 우리 자의가 아니라 외부의 그 변수로 외부의 그 압력으로 해가지고 예. 막 이제 그 풀려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뭐 외교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그 헐어 나가는데 밖으로 네. 그때 일본에 갔던 외교 사절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일본의 그 외교 사절 이름이 뭐였어요? 김홍집이라든지. 김옥균 씨 아니에요? 네. 김홍집이라든지. 정변 예. 하셨던 아니 그 외교 네. 일본의 신문물을 갖다 보기 위해서 예, 거기 예. 저 나갔던 그 외교 사절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 당시에 글로벌 사람- 인재였죠. 네, 그 사람들 그 사절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 당시에 뭐 신사유람단은 아니었고 통신사, 수신사, 수신사. 보빙사, 영선사 이랬습니다. 보빙사는 이제 그 미국에 갔던 그 당시까지도 사절이고. 그런 용어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수신사는 뭐냐면은 배워오겠다. 근데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예. 그 믿을 신자를 써요 거기에. 네. 통신사도 마찬가지고. 예. 그 뭔가 저 예의와 네. 범절을 다해서 네. 믿는다. 네. 믿는 그런 그 상대방을 뭐 믿는 그런 차원인가 봐요. 예. 상대방을 믿는 네. 그런 그 차원으로 해서 간다. 상대방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국가와 국가는 이미 그 당시에는 말이죠. 예. 제국주의가 그 부딪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일본은 예. 그때 그 사주를 갖다가 너무나 잘 받아들였고. 네. 자 여기서 뭐 예의를 차리고 범절을 예의와 범절을 다해서 좀 뭐 그렇게 해서 간다는 그런 격식을 갖춘 상태에서 간다는 의미에서 뭐 수신사니 그다음에 통신사라는 이름을 썼지만은 그다음에 보빙사는 뭡니까? 담례를 한다는 거예요. 예. 예? 미국에서 미국과의 그 수교 1882년도 네. 조미 통상 수교를 통해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외교 관계가 맺어졌으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그 푸트 공사가 이제 여기 왔는데 네. 예? 특명 정권 대사라고 이제 그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그 대사죠. 예. 대사가 이제 그 여기 왔는데 그 보답으로 이제 미국에 네. 보빙사라고 갔다고요. 보빙사가 뭐예요? 그 은혜에 보답한다는 의미에서 가는 그 사절이에요. 보빙사라는 게. 예. 거기 가서 우리 그 사절단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그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서 네. 대사관 그 백악관에 가서 어떻게 했느냐면 물론 이걸 어떻게 해석해 줄지 모르겠는데 네. 임금에게 아련을 하듯이 늘상 임금에게 아련하듯이 거기 가서 이제 문 앞에 가가지고 문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문 앞에서 대통령이 있는 저 집무실 그 문 밖에서 네. 큰 절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 왕에게 저 임금에게 늘상 하듯이 보빙사라는 이름으로 가서 예.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 사람들이 예. 아직도 지금 이 대외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몰라서 지금 그러니까 이 그렇죠. 글로벌이라는 이름으로 네. 정말 촌티를 내고 있는 게 나는 한국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 그러니까 나왔는데 뭔 얘기냐면 네. 지금 외국인의 배타적인 이익을 한국인이 이렇게 그러니까 주장하는 멸사봉공 얘기가 나왔잖아요. 결국은- 외국인에 대한 멸사봉공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시고 예.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19세기에 그랬듯이 예. 그 19세기에 그 외교관들이 그랬듯이 예. 그들에게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은 미국이라든가 일본 그 외교관들은 전혀 그게 아니거든. 자기네들 국익에 그렇죠. 따라서 움직이는 예. 거거든요. 냉정하게. 예.
그 지금도 보세요. 여기서 그냥 뭐 해줄 거 뭐 해줘가 못 해줘서가 안다를 하는데 예. 상대방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랍니다. 그렇죠. 말입니다. 그걸 갖다가 무슨 뭐 보답이라든지 그 은혜라든지 그렇게 예.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네.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자기네가 또 불만이면 불만 다 털어냅니다. 다 예. 토로해요. 예. 왜 그런 걸 그건 그 얘기를 안 해도 학습을 안 해도 네. 자동 본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 본능으로. 아니, 근데 지금 신 박사님은 이해가 안 가요. 넌 어떤 도대체. 그 사람의 본원적인 식민지 노예근성 네.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얻는 이득이 개인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 구조가 우리가 지금 그 외국인한테 이렇게 퍼주면서 얻는 구조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문제인 거고 그거를 통합하자고 하니까 그런 무리수까지 던진다고 저는 봐요. 자 여기 좀 보면 말이죠.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예. 다문화 가족 지원법 몇 조냐 하면은 12조. 네. 다문화 가족법 12조 6항에 보면은 네.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서 지정한 지원센터, 그러니까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입니다. 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아무나 쓸 수는 없어요. 국가에서 네. 지정을 해야 됩니다. 예.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일부가 아니라 전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네. 자 이제 뭐 자기네들이 쓸 만한 예산들 절대 놓치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요. 예.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이렇게 받는데 이걸 갖다 놓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국가보조금도 결국은 될 수 있으면 삭감하지 않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건강지원센터하고 다문화지원센터하고 통합되지 않기를 바라고, 네. 바로 이런 거죠. 예. 그 전번에도 이런 용어를 자꾸 섞으려는 의도가 있었어요. 특히 이 난민 문제가 슬슬 이제 대두가 되면서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도 어떻게 예산을 끌어내야 하는데 말이지. 예. 그러니까 난민이라고만 하면 어려우니까 이걸 네. 어떻게 이주민으로 통합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그래서 이 명분 싸움이 참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문사에서 어떻게 또 했으면 좋겠냐면은 네. 다문화라는 용어 자체를 다시 한번 점검 들어가 보자. 우리가 전번 주에 이 방송을 하면서 잠깐 그 언급을 했는데 거기에 네. 대해서 뭐 팟빵 댓글 보니까 뭐 좀 안 좋은 댓글도 좀 달리긴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문제를 한번 좀 언급을 해봐야 할 것이, 애초에 우리가 1회 방송 때부터 언급한 거, 다문화의 진정한 정의가 무엇이냐. 네. 지금 이권단체들이 떠든 저게 다문화냐 아니란 얘기지. 예. 그건 소위 다문화 내지는 다민족 공정이고, 진정한 다문화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다. 네. 예, 국제적으로 서로 정체성을 가지고 각 국가 민족이 서로 대등하게 교류하는 가운데 그 문화를 서로 공유하고 그럴 때 그게 다문화인 것이지. 예. 거기에는 반드시 정체성이라는 전제가 돼야 합니다. 예. 라고 하면은 차라리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다문화 정의를 세우고 네. 이런 부류들이, 이런 이권단체들이 난민하고 불체자 범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들 어떻게 다문화로 포섭을 할까, 뭐 이런 아예 망동을 할 수 없게끔 네. 정의부터 확실하게 다시 내려보자는 얘기죠. 이거를 정의를 내리고, 예. 거기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그다음에 법률 체계도 우리가 한번 그렇죠. 우리가 임의로 만들어서, 그다음에 이걸 좀 한번 다시 국회에다 예. 상정을 하는, 청원을 진짜, 하는, 예, 그 필요해요. 그래서 그 청원을 하는 그런 작업도 좀 필요할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아예 이게 다문화라는 용어 자체를 이딴 식으로 악용을 못하게 네. 그러한 운동을 저희가 해야 해요. 왜 그러냐면 네. 실제적으로 대부분 이 서민들, 대중들은 다문화에 대해서 네. 어떤 민주화, 네. 다양화와 비슷한 코드로 받아들이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한때는 그랬어요. 이 다문화라는 말 자체를 지워버릴 생각도 했었는데, 그래서 네. 다민족 공정, 소위 다문화. 근데 결국 그게 안티밖에 안 된다고 봐. 그러니까 다문화의 진정한 자리를 되찾게끔 해주는 게 오히려 더 옳지 않을까.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화가 악용된다고 민주화를 없앨 수는 없잖아, 말을. 네. 그렇잖아요. 자본주의가 문제라 해고 화폐 자체를 없앨 수는 없는 거고. 예. 예. 그래서 다문화를 오히려 제자리에 돌려놓았을 때 네. 이런 사람들이 다문화가 어떻게 편승할 생각을 못하고 네. 말 그대로 빨가벗고 네. 난민, 불체자 문제 들고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럼 우리는
거기다 대고 총을 쏠 수 있잖아요, 바로. 예. 불체자 범죄자야 하고. 예. 그걸 지금 한번 제안을 하면서 그 네. 서운한 댓글 쓰신 분 좀 네. 신경 써서 좀 듣고 좀 공부 좀 하세요. 그게 네. 그냥 그 단세포처럼 굴지 마시고. 예. 예. 그리고 참 한 가지 제가 먼저 번 방송에 환빠라는 말. 예. 제가 우리 그 회원들한테 비판을 좀 받았는데 제가 네. 겸허히 수용을 합니다. 네.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우리 조상님들의 위대함을 언급할 때 있어요. 그럴 네. 때가 있는데 그런 분들조차도 제가 환빠라고 오해를 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면서 네. 그 철회를 합니다. 근데 간혹 음. 뭐 유라시아 이 땅도 우리 땅, 저 땅도 우리 땅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이건 좀 너무 무리가 있죠. 그건 문화 제국주의예요. 그런 거는. 예. 문화 제국주의 이전에 예. 그럼 저 환상입니다. 예. 그건 이제 이루어질 수도 없는 거고요. 예, 그런- 그런 분들 아유 예, 그런 분들에 대한 또 비판으로 그냥 일상적으로 쓰기는 환빠라는 말을 제가 사용을 했는데, 근데 그 중에 보면 우리 민족의 어떤 위대성과 정체성, 우리 조상님들에 대한 은공을 생각하면서 또 이 제야에서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혹시 제가 매도했을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 환빠라는 말에 대해서는 제가 그 철회하고 앞으로는 그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 시간이 좀 남았나요? 예. 남았습니다. 네. 다시 저 또 네. 요 국고보조금 얘기로 좀 네, 다시 돌아가서 본론으로 예, 돌아가서. 국고보조금 자 이제 국고보조금과 그다음에 건강지원센터 네. 그다음에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네. 이게 지금 통합이 된다는 네. 그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각계에서 이제 그 목소리가 나옵니다. 예. 이제 기사에 나온 거 보면 팸라이프 가족연구소 변화순 소장 이분은 이제 어떤 그 발언을 하시냐면 2014년도 한국 다문화 가족 학회 추계 학술 대회 기조 강연에서 정부가 이주민 정책을 통합의 방향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내국인과 다문화 가정의 서비스 전달 체계가 둘로 나뉘어 통합이 아닌 분리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건 뭐 정확한 지적이에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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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게 보고 있네요. 네, 정확한 지적이에요. 그러면서 변 소장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과 정부 예산의 효율성이라는 차원에서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교수와 그다음에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이쪽에서는 이제 여기서 이제 반대 네. 반론을 갖다 펼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지금 한 교수분은 네. 한국 사회 반다문화 정서로 다문화 가정이 소외감을 느끼게 되거나 네.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따라잡지 못해 점차 고립될 수 있으며 네. 다문화 맞춤 서비스도 대폭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크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짧은 시간 폭발적으로 센터를 구축해서 이제 안정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네. 다문화 센터가 이제 안정기에 접어든 모양입니다. 다시금 통합 논의를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감이 있다. 이대로 돌아 이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또 어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센터장은 센터 통합이 진정한 사회 통합을 가져올 수 있을지 다시금 생각해봐야 한다. 여성가족부의 인력과 조직, 예산 부족이 문제라면 통합이 아닌 민간 단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그 민간 단체가 민간 단체가 자기네겠죠. 예.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여기 다문화 가족지원법에서 이제 그 결국은 민간 단체에게 지원센터에게 비용 전부 네. 또는 일부를 갖다가 보조할 수 있다라는 네. 이 법을 갖다가 이제 그 최대한도로 좀 그 활용을 할 그런 생각이신 모양인데 그다음에 여기 교수들께서도 이제 이런 예. 지지 발언을 하는 거 보면은 예. 통합에 반대하는 예. 건강지원센터와 그다음에 다문화 지원센터 반대하는 이런 논리를 보면은 예. 여기 왜 그러는가 하나의 그 근거 뭐 전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지만 하나의 근거를 난 여기서 또 보는데 예. 다문화 가족지원법 12조 다문화 가족지원법 네 12조입니까? 네 12조 13조군요. 예 13조에 보면 13조 2항에 여성가족부 장관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대학이나 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전문 인력 양성 기관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네.
자, 이건 뭐 서로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이권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부상조 하는 거지. 공생하자는 얘기죠. 서로 예, 이제 예. 공생하는 차원이죠. 그러니까 예.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예. 지금 우리가 이 다문화 소위 다문화 예. 센터를 갖다가 지금 그 센터와 그다음에 건강지원센터를 갖다가 지금 통합하는 것을 갖다 이제 반대하는 이 논리를 갖다 봤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중간에서 네. 이러한 그 모습을 보이는 거. 근데 저는 이걸 저 어느 분 저 그 우리 그 카페에다가 저 올려놓은 글을 봤는데 네. 소위 그 좌파의 논리다. 예. 이런 것들이 예. 결국은 저 그 이 다문화를 갖다 옹호하는 것도 이제 좌파고 네. 소위 다문화를 이제 옹호하는 것도 좌파고 그들의 그 뭐 이념과 이제 코드가 맞고 네. 하다 보니까 이제 그쪽을 이제 계속 지지하다가 결국은 이런 지원센터를 갖다 만들게 되니까 이제 물적 기반도 이제 생기는 거고 네. 자기네들이 이제 살아나갈 수 있는 네.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물적 기반이 생기니까 여기를 이걸 다 공고화하고 싶은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그 통합을 갖다가 좀 그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좀 바라는 그런 측면이 강한 것 같고. 네. 근데 저는 말이죠. 이걸 꼭 좌파의 논리라고 저 본다는 건 네. 나는 조금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네. 사실 한국에 진정한 난 좌파는 없다고 봅니다. 여기 한국에는. 예. 그야말로 그 진정한 좌파라면은 네. 그야말로 여기 저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일단 예. 여기 한국에서 저 그 좀 생활 면에서 지금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불쌍한 사람들. 네. 그다음에 예. 이 경제 구조적으로 취약한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다음에 네. 경제 불평등 지금 얼마나 심합니까? 예. 예? 사실 그런 것부터 좀 먼저 건드려 줘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을 갖다 먼저 건드리고 나서 나중에 최하위로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예. 최하위 그 의제로서. 예. 하지만 지금 소위 이들이 그 주장하는 건 이걸 갖다가 뭐 완전 전면에 지금 내세우고 이것이 모든 것이냐 이렇게 전면에 내세우고 네. 거기에 그 매진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들이 진정한 그 좌파인가? 네. 예? 나는 그 우파도 뭐 그래서 나는 그 한국에 좌파 우파로 나누는 것 자체가 그런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종파주의자들이죠. 네. 이익 집단의 종파주의자들. 예. 예. 별로 그렇게 저 한국에서 저 그 뭐 우파다 좌파다 하고 좀 그 이념 싸움하는 사람들 보면은 예. 그야말로 이권 다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 예. 자, 오늘도 이 정도로 마치긴 했는데 지금 준비한 내용에 비해서 이거를 진짜 고르고 막 다 읽지도 못하고 지금 넘어간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네. 개 중에 예. 그래도 조금 그나마 이런 희망적인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좀 진짜- 정상화돼가는 그런 조짐이. 그렇죠.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제 감정이 휩쓸려가지고 너무 진짜 이렇게 막 해먹으려고 하는 게 하다 보니까 또 감정이 또 북받쳐가지고 예. 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이 복지 재정을 통합 운영하는 것 자체는 저희는 전적으로 찬성하고 아니 이거는 말이죠. 우리만 찬성을 하는 게 아니라 예. 나는 이거는 저 거의 대다수 국민들이 찬성을 한다고 봐요. 예. 다 찬성을 할 겁니다. 예. 하고 우리가 낸 세금이 제대로 집행이 되어 있는가는 당연히 그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이고 이걸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는 공시 의무라는 게 사기업들은 다 있잖아요. 회계 법인한테 감사를 받아서 보고서 제출하는 건 당연한 의무이고 그게 이제 당연하다고 느끼는데 정부 쪽에서 국민 세금 받아서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변변한 견제 장치 하나도 없이 그냥 그렇게 멋대로 해먹을 수 있었던 구조가 상존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오늘 들어보고 좀 놀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이건 제대로 우리 사회가 건전하고 투명하게 가기 위한 어떤 최소한의 장치이고 이거는 제대로 집행이 돼야 되는데 무슨 정파주의적인 논리인지 아니면 뭐 외국인의 그 이익을 배타적으로 옹호하는 그 일부 소위 다문화주의자들의 이런 궤변에 우리 사회가 여론에 휘둘리거나 이래서는 절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말이죠. 예. 요 지금 정부가 시행하려고 하는 예. 통합 시스템에 대해서 예. 간단하게 한마디 더 추가를 할게요. 예. 예, 정부가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 예. 지자체와 민간 사업자에 지급되는 그 보조금 얘기예요. 참 이거 예. 보조금 얘기인데 국고 보조금이요. 예. 지자체와 민간 사업자에 지급된 보조금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시스템을 이제 도입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마 2015년인가 내년부터 이제 그 실시가 될 것 같고요. 만약 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해당 금액 환수는 물론 네. 부정수급자가 최대 5배를 징벌적. 정부에 배상하도록 하는 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다. 정말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고요. 이거라면 이제 이 5배까지도 계산해서 이제 해먹을 사람들은 해먹겠지만 예, 우리 단체 같은 경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전혀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여기 우리는 아주 대해서 깨끗하게 쌍수들어 환영하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이 정도로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주에는 더 센 주제를 하는데 제목은 먼저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아주 매스컴에서 계속 떠들고 있는 얘기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 최하의 초저출산율 국가라고 합니다. 이게 다문화주의랑 굉장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이걸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봐요.